자, 한국사, 미안, 동아시아사. 자, 24쪽입니다. 24쪽부터 신석기와 청동기 문화 하는데, 지난 시간에 청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각지의, 동아시아 각지의 신석기 문화 보는데, 뭐, 너무 옛날이죠. 너무 옛날이고, 사실, 그렇게 막 의미 있게, 뭐 유의미한 내용이 남아야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또, 뭐,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막 엄청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할 거는 각 그 동아시아 문화권 그에서 신석기 문화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거는 교과서의 지도로 조금 이따 볼게요. 위치를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들을 보는데, 특징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것 같고, 내용량만 많은 것 같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특징적인 거 앞글자만 따서 같이 쭉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할 거는 홍량다허 한조풍. 자, 홍량다허 한조풍, 옥색흑미 사조돈. 이게 신석기의 끝입니다. 자, 뭐냐? 홍 쓰세요. 양, 다, 허, 한, 조, 풍. 홍량다허 한조풍. 홍은 뭐냐?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 양은 양사오 문화. 다는 다원커우 문화. 자, 이거 그 교과서 좀 이따 24, 25쪽에 지도 있으니까 지도상 위치는 꼭 기억해야 돼. 허무두 문화. 허무두 문화. 그리고 여기는 뭐 문화는 아닌데, 한국, 한반도. 한국이라 하지 말고 한반도로 합시다. 한반도. 조는 사실 뭐 그 지리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조문 문화, 일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풍웅유엔. 이거 교과서에 없습니다. 풍웅유엔은. 이거 베트남입니다. 홍량다허 한조풍. 이렇게 각 문화의 이름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럼 특징이 있겠죠. 홍산 문화의 특징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옥, 색, 흙, 위, 사, 조, 돈.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옥색 흑미 사조돈. 뭐냐? 먼저 옥. 옥은 옥기가 나와요. 용 모양 옥기입니다.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용 모양 옥기예요. 이게 홍산 문화의 대표적인 거는 이 용 모양 옥기. 그리고 옆에 이거 하나만 더 같이 알아둡시다. 여신상이에요. 전혀 여신같이 안 생겼지만 홍산의 여신상.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홍산 문화의 특징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사오 문화. 색. 옆에 토기를 볼게요. 색깔이 되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죠. 채색 토기.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그림, 인면어입니다. 사람 얼굴을 한 물고기예요. 인면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토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원커우 문화의 흙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흙도입니다. 검은색 그릇이 발견됩니다. 다원커우 문화는 흙도. 다음, 허무두 문화. 허무두 문화에서는 미, 이 미는 이 미예요. 자, 쌀미자예요. 쌀미자. 쌀미자에서 여기는 탄화된, 불에 탄 그 쌀이 좀 발견이 됐어요. 불에 탄 탄화된 쌀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농기구 같은 게 발견되면서 이 미에서 우리는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벼농사 이루어졌으니까 농사 지었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런 돼지 그림, 풍요를 기원하는 돼지 그림도 발견됐습니다. 흙, 미, 쌀에서 시작해서 돼지 그림까지 이어서 기억하세요. 허무드 문화였습니다. 다음 한반도. 한반도의 산은 사실 밑에 요거를 써야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한반도의 토기죠. 이거는 뭐 다 알죠, 우리. 조몬 문화. 자, 여기 보면 이 새끼줄을 꼬아 만든 듯한 모양의 이 토기, 조몬 문화의 대표 토기인 조몬 토기입니다. 이름 외우기 쉽지? 일본 열도의 조몬 문화의 조몬 토기. 다음 풍웅유엔 문화. 이거는 사실 돈이 아니라 요렇게 씁니다. 돌. 그래서 베트남의 풍웅유엔 문화는 돌림판을 이용해서 토기를 만들었어. 그 토기가 바로 이거예요. 돌림판을 이용해서 만든 토기. 그래서 요 파트를 공부를 할 때는 홍양, 다허, 한조, 풍, 옥색, 흥미, 사, 조, 돈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깊게 하지 맙시다. 어차피 뭐 그렇게 막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잘 안 나오고 내신에는 당연히 내가 낼 거니까 안 낼 거고. 그렇게 됐고. 자, 다음 청동기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보도록 할게요. 청동기 시대는 뭐 한국사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동아시아사의 최대 장점, 한국사에서 했던 내용이라는 게 강점이죠.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기술과 도구가 발달을 해요. 특히 청동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자 농업 생산과 인구가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자 점점 식량, 곡식들이 쌓여가게 돼요. 창고에. 곡식이 이제 소비하는 게 옛날 같으면은 딱 10인분 만들어서 10명이 먹고 땡, 아니면은 10인분 만들어서 15명이 나눠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100인분이 만들어지니까 90인분은 세이브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쌓이는 창고에 쌓인 생산물. 그리고 이 잉여 생산물을 나누기 시작해. 옛날에는 이제 모두 함께 공유했는데 나눠서 많이 가는 사람, 적게 가는 사람이 생겨요. 이로 인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계급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계급은 청동의 유무로 나눠지게 되는데 청동이 있는 것은 지배층, 청동이 없는 계층을 피지배층이 되죠. 지배층은 무기와 제사 도구를 만드는데 뭘 이용했다? 청동을 이용했다. 그래서 청동검, 뭐 청동거울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공통된 청동기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각 국가별로 청동기의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동아시아사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공통된 특징, 그리고 각 국가별로의 특징,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먼저 중원입니다. 중원에서 이 황허강 중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돼요. 그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너네 뭐 안 배우지만 세계사에선 나오거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뭐 나일강, 그리고 하나가 황허 문명, 중국 문명이에요. 이 황허강에서 세계 4대 문명이라 할 정도의 그 문명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 바로 문명의 하나인 황허 문명, 이 황허강 중류에서 시작을 했어요. 말이 꼬인다. 자,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청동기 문화인 얼리터우 문화. 기원전 2000년에 시작을 합니다. 얼리터우 문화가 시작돼요. 이 얼리터우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 하나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내가 첫 시간에 저기 알려줬지. 각 국가별로 이렇게 쭉 중국의 역대 각 국가별로 쭉 나열할 때 맨 처음에 있었던 왕조가 바로 하였어요. 하. 그 하나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리터우는 하나라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라로 추정.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청동 유물로 여기 이거 바로 세 발 달린 청동 술잔. 청동 술잔이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유물입니다. 다음에 상나라가 등장해요. 상나라 역시 이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꼽히는 그 왕조입니다. 상나라 때는 무기, 제기란 건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였고 청동으로. 그리고 이들은 청동 솥을 제작을 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동솥 여기 있네요. 청동솥 이름은 후, 모, 무, 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청동솥 안에 후모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어서 우리는 후모무정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술잔과 청동솥 주로 언제 썼을까? 여기 막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을까? 뾰족뾰족한 데다가 청동솥 여기다가 뭐 밥 해 먹었을까요? 이런 것들은 주로 제사 의식할 때 사용을 했다고 해요. 크게 이렇게 청동을 만들어서 그 권위를 드러내는 거지. 그들의 이끄는 군주의 야, 내가 이렇게 청동 그 귀한 청동을 가지고 이렇게 큰 청동솥과 이런 걸 만들 정도로 내가 힘이 있다. 그런 걸 드러내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만주와 한반도입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은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경 무렵에 청동기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아까 저기 중원 지역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인데 여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 2000년에서 1500년경 무렵에 시작된 걸로 보고 10세기 무렵에는 한반도까지 전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 바로 한국사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죠. 비파형 동검. 마치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거죠. 비파형 동검. 이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있는 사람들은 지배층이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반달돌칼이라는 칼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이런 무덤 양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한반도에 남아 있다고 해요. 고인돌의 나라라고도 하죠. 완전 엄청나게 많은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의 경우에는 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큰 고인돌이 남아 있기도 해요. 자, 다음 일본 열도. 이 일본 열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동기가 나타난 건 아니야. 그래서
도웨인들의 이주에서 시작됩니다. 도웨인들, 한반도나 만주, 뭐 중국 이런 데 살다가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이 도웨인들이 이주를 하면서 청동기, 철기, 벼농사 기술을 가지고 전파를 합니다. 도웨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웨인들이 이주해서 중국과 한반도보다 늦게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3세기경. 아까 얘네는 2000년경이었잖아. 중국하고 한반도는. 여기는 기원전 3세기. 한참 나중이죠. 그때 청동기, 철기가 뭐 전파가 됩니다. 도웨인들의 이주를 해서 그 청동기, 철기, 벼농사 기술을 전했고,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야요이 시대. 자, 그리고 일본만의 이 독특한 청동기 하나 나와요. 동탁이라는 거를 만들었었다. 청동으로 만든 종이에요, 종. 이거는 뭐 땅 이렇게 묶어놓고 매달아놓고 치는 종이 아니라 땅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놨어요. 땅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종을 땡 치면서 그 땅에서 이렇게 소리가 쫙 울려서 그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종이었다고 합니다.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종. 역시 제사의식 도구였다는 거지. 자, 마지막 이거는 뭐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뭐 동아시아 책에 그렇게 자주는 안 나와서 여기 교과서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베트남의 청동 청동으로 만든 북 모양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동아시아, 그래서 중국, 한반도, 일본, 베트남까지 신석기와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핵심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보면 돼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교과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